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자, 114회 3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회는 2018년 2월 4일날 시행이 됐고요. 동그라빠가 합격한 회차입니다. 강평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이도 평가를 할 거고요. 난이도 평가시는 일반적인 유형은 노란색,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 초록색, 그리고 아주 어려운 건 이렇게 보라색으로 문제를 읽을 때 색칠하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강평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전 교시와 마찬가지로 동그라빠가 114회 때 선택을 했던 문제,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았던 문제에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선택했던 문제는 제가 복귀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본 후에 빨간 펜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는 흐름과 키워드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 평가 해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빠가 선택하지 않았죠. 집안 반력 개수를 정의하고 선형 또는 비선형 반력 개수가 기초 구조물 해석 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시오 해서 5년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 강우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산사태의 발생 강우 조건 및 집안 지질 조건. 두 번째 문제, 발생 가능한 토성류. 세 번째 문제, 산사태와 토성류의 재해 방지 대책 나왔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운영 중인 도로, 지하철, 노후 터널의 배수공의 막힘 원인, 문제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국내 보강토 옹벽의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방법을 설명하시오. 5번, 필댐에서의 내부 침식에 의한 사면 붕괴 및 파이핑의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 6번,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 집안에서 진동이나 지진 하중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액상화 현상의 판정 방법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난이도를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 4개,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거 하나, 어려웠던 거 하나 해서 4문제를 선택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이도는 중간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평을 진행할 건데요. 동그라빠가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기존 방식대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안 반력계수. 집안 반력계수 K를 정의하고, 그리고 선형, 그리고 비선형 집안 반력계수 K가 기초 구조물 해석 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본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안 반력계수를 정의를 하고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어서 기초 구조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는 집안 반력계수에 대한 정의 부분과 그리고 정의와 더불어서 집안 반력계수를 정의하는, 특히 선형과 비선형을 구분하는 방법 그래프, 하중과 이렇게 치마 이렇게 있을 때 하중과 치마가 선형 관계, 즉 비례 관계인 경우, 그리고 하중과 치마가 비례 관계이지 않고, 즉 비선형인 경우. 자, 이렇게 비선형인 경우 해서 정의와 같이 이런 그래프는 반드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어서는 집안 반력계수를 산정하는 방법,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판 재하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과 공식 아시는 분들은 공식까지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페이지를 쓰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래프에서 선형과 비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아래 어디에다가 아니면은 그래프 우측 공간에도 좋습니다. 자, 선형의 지반발력 계수는 어디에 사용되냐? 평제하 말뚝의 지지력을 구할 때 극한 평형법이라든지 그리고 탄성지반 발력법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비선형 지반 발력 계수는 P와의 곡선을 이용한 지지력 산정 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넌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는 기초 구조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말뚝 기초에 한한 내용이고, 기초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형의 지반 발력 계수 K를 이용해서 지지력과 치마량을 산정을 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용한 해석 방법을 링클러 방법 혹은 스프링 모델에 의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넌지를 주시고 1번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는 이렇게 지반 발력 계수를 정의를 하고, 다음 페이지 선형과 비선형 지반 발력 계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답지를 쓸 건지 그리고 전개해 나갈 건지 넌지를 줬다면은 이후부터는 이렇게 넌지를 줬기 때문에 극한 평형법에 의한 선형 지반 발력 계수를 이용해서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탄성 지반 발력법에 의한 방법, 그리고 비선형 P와의 곡선법에 의해서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답안이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운영 중인 도로와 철도의 노후 터널에서 배수공의 막힘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배수공의 막힘의 원인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도로와 철도 운영 중이다. 그리고 노후됐다라는 넌지를 줬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도 전제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운영 중인 도로와 지하철이기 때문에 운영 시 발생되는 진동 그리고 하중이 있겠죠. 그리고 노후 터널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열화 현상 또는 구조물의 균열이라든지 변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집안의 손실 이런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터널 시공 시 사용했던 보강제, 보강 공법 등의 손실 등 이렇게 크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이 사실 전제 조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요거를 그대로 배수공의 막힘 원인으로 기술을 해주시면은 흐름도 그렇고 문제 전제 조건도 충분히 존중한 답안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는 뭐가 생기냐? 일단은 배수공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거나 혹은 지수가 덜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라이닝 배면에 발생되는 잔류 수압 또는 추가 수압으로 터널의 하중이 증가돼서 터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문제들은 열화라든지 균열 변형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터널과 주변 구조물의 변형 또는 균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토목 시공길사를 따신 분들은 LCC가 증가한다 이런 문구까지도 쓰실 수가 있겠죠. 문제점은 이제 터널의 나쁜 모든 면들을 이렇게 쓰면 되고, 특히 요거와 관련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이제 대책인데요. 대책도 전제 조건과 전제 조건 원인이죠. 전제 조건과 그리고 문제점
관련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우선 설계를 할 때 이 터널이 배수 터널로 할 거냐 혹은 비배수 터널을 할 거냐 요거부터 결정을 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배수공에는 이제 부직포라든지 혹은 방수막,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배수를 담당하는 배수공이라든지 비배수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공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 기준을 설립한다. 그리고 배수제의 규격과 배치 등을 준수를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준공 후에는 이제 운영, 즉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계측까지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왜냐면은 터널의 붕괴가 아니고 특이하게도 배수공에 대한 문제를 콕 찍어서 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3페이지까지 쓸 수 있냐,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냐 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문제에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 원인 문제점을 쓰시고 이어서 대치까지 쓰시면은 그래도 풀어볼 만한 문제였다 생각이 됩니다. 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들은 복기 자료를 가지고 빨간 펜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2번 보겠습니다. 이상기후 장마철에 의해서 산사태 관련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산사태가 발생되는데, 산사태 발생의 강우 조건, 그리고 집안 지질 조건, 요게 물어본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 가능한 토성류, 요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지 대책, 요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답을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사태와 산붕괴의 특징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설명을 했고, 요런 산사태가 발생되는 원인을 전단 응력과 그리고 전단 강도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였죠. 산사태 발생 강우 조건과 집안 지질 조건 해서 첫 번째 중제목을 강우 조건으로 잡았고, 두 번째 중제목을 집안 지질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강우 조건에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강지량입니다. 강우 강도와 그리고 강우 지속 시간, 그리고 강우량 해서 관련 내용과 개요도를 작성을 했고요. 이어서 집안 지질 조건은 연약층이라든지 복합지층의 경계면, 핵석 부위라든지 키워드 위주로 잘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발생 가능한 토성류라고 물어봤고요. 답은 토성류의 정의와 토성류의 형태로 잡고 이렇게 개요도와 같이 규모에 따라서 발생이 어떻다라고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5번은 물어본 세 번째 문제, 산사태 토성류의 방지 대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개요도와 보호대책, 그리고 보강공법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묘보호공에 추가해서 사방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이제 물어본 문제, 산사태라든지 강우 조건, 집안 조건 이렇게 물어본 거를 보통 한두 줄씩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답안을 어떻게 기술하겠다라는 사실 채점관에 관한 배려이기도 하니까 개요는 여유 되시면 꼭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산사태, 즉 랜드 슬라이드를 물어봤지만 산 붕괴인 크리프까지도 이렇게 개요도와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은 상당히 양호한 엑스트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첫 번째 문제, 강우 조건과 집안 지질 조건은 이렇게 강지량으로 구분하고 내용도 적절했고 개요도도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다라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집안 지질 조건은
이렇게 연약층이라든지 파세대, 그리고 용출수가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복합지층의 경계면, 즉 안반하고 토사가 되겠죠. 그리고 핵석 부위, 이렇게 키워드 위주 잘 기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발생 가능한 토성류라고 물어봤는데, 토성류가 뭔지 명확하게 정의돼서 쓰고, 이어서는 개요도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이 됐고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라든지 혹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겠죠. 이어서 5번은 이제 방지대책인데, 사면의 방지대책에다가 요 사방댐만 하나 추가해서 그리고 혹은 이렇게 피암 터널까지 그려서 내용을 보호와 보강으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더욱 좋았겠고, 이렇게 기술이 된 아주 모범이 되는 답안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3교시에 2번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동그라빠는 3교시에 평균 71점을 받았습니다. 조금 높은 점수인데 이런 점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의 4번 문제 봅니다. 국내 보강통벽의 설계, 그리고 시공,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게 설계 시 문제점 대책, 시공 시, 유지관리 시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해서 우선 보강통벽은 뭔지 이렇게 넌지를 줬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그리고 대책은 해서 요 문제점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내용을 다 썼고 대책도 마찬가지로 다 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보강통벽의 공학적 원리 이렇게 해서 내구것 내용을 썼죠. 내부 마찰각 증대, 고속력 증대, 겉보기, 점착력 부여 이렇게 써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 설계 시 문제점과 대책으로 이렇게 대제목을 잡았고, 첫 번째는 문제점 대책으로 잡고 우측에는 이렇게 개요도를 하나 그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에는 보강재 신장률에 따라서 토합을 가정을 해서 해석을 한다, 이런 문제점을 썼고, 대책에는 모형시험을 통해서 보강토 거동을 이해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유한요소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시공시 문제점과 대책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중제목은 문제점과 대책, 개요도를 우측에 이렇게 그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공 품질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썼고, 대책으로는 층다짐, 디체온제, 배수제, 시공시, 오목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책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시공기술사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대제목은 보강소 유지관리 시 문제점과 대책 나오고, 마찬가지로 중제목을 문제점과 대책으로 잡아서 배수시설 문제라든지 그리고 변이, 계측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됐고, 자, 이어서 대책도 요거와 관련된 대책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간 펜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답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개요에 대해서 쓰고, 보강통벽의 공학적 원리, 엑스트라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물어본 설계 시 문제점 대책을 중제목화해서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개요도 위주로 썼고, 시공 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대책, 그림, 유지관리 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대책 이렇게 기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답안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가 서술을 이렇게 할 때 개요를 쓰고 첫 장은 엑스트라를 쓰고 그리고 물어본 문제를 이렇게 쓰는 식으로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술 문제가 물어본 게 3문제다, 3문제인데 쓸 내용이 많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굳이 개요를 가져가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엑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쓰라는 말씀이냐면은, 문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답을 쓰고
한 줄을 띄었어요. 그러면 대제목 1번은 바로 물어본 문제, 설계, 문제점과 대책해서 쫙 쓰고, 그리고 대제목 2번 시공시 문제점과 대책해서 한 페이지 다 써버리고, 그리고 3번 유지관리시 문제점과 대책해서 쫙 써버리면 됩니다. 4번 결론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일반적이고 합격에 가장 유리한 답안 유형이라고 항상 개요와 엑스트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3문제고 쓸 내용이 많은 경우는 개요를 생략해도 좋고 엑스트라를 생략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처럼 개요와 엑스트라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답안을 기술해서 합격한 사례가 많으니까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3교시 4번까지 보았습니다. 3교시 5번 봅니다. 필댐에서의 내부 침식에 의한 사면 붕괴 및 파이핑의 원인과 대책 물어봤습니다. 답을 쓰고 한 줄 띄고, 그리고 1번 개요를 썼고요. 개요에서는 이제 필댐의 구성은 어떻고 어떤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으로는 요러요러한 게 있다. 이어서 세 번째 대책으로는 요렇다라고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은 필댐의 개요도와 재료의 필요 조건 해서 이렇게 필댐 중에서도 록필댐의 개요도와 록필댐에서의 각 구성재의 역할과 품질 요구 조건 등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대제목 3번. 3번은 사면 붕괴 및 파이핑의 원인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중제목 1번은 원인, 두 번째는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요도와 수평력과 심도에 관한 부분, 수압팟에 관련 개요 원리가 되는 그래프죠. 그래서 원인은 수압파쇄와 재료 부분, 다진 분량, 잔류 수압, 지진, 또 원류 이런 내용을 썼고요. 대책에서는 댐의 재체 관련 방지 대책과 기초에 의한 파이핑 방지 대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개요도와 주요한 내용들 이렇게 기술이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제가 선택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과감하게 이 대제목 4번의 엑스트라를 가져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댐 재체 시공 단계별 안전율과 관련된 그래프이고요. 요 그래프와 아래 내용, 즉 상류 측에서는 어디가 가장 위험하고 안정한지, 하류측이 어떤지까지 기술했던 것 같고요. 복기시는 이렇게 3페이지였지만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의 4페이지를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빨간 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에서 보면은 필댐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필댐은 요렇게 구성이 되고 품질과 다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중제목 2번, 대책에 대해서 3번 썼고, 그리고 물어본 첫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필댐에 대해서 이렇게 엑스트라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겠고, 이 엑스트라는 개요와 실제 답안을 읽는데 아주 좋은 흐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는 답인데 사면 붕괴 및 파이핑의 원인 및 대책을 이렇게 대책 같은 경우는 특히 재체와 이렇게 기초로 구분해서 잘 기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방지 대책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내부 침식이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필터는 아니네요. 제 여기 엑스트라로 썼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양호했다, 그렇게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제목 4번의 요 그래프와 내용은 제가 3교시 고득점이 가능한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댐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그리고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3교시 5번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3교시의 6번 보겠습니다. 액상화의 판정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개요라고 썼고요.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인 액상화는 뭐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 두 번째는 판정 방법은 간이와 상세가 있다 라고 썼고, 대책 방법으로는 요러요러한 흐름이 있다 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액상화의 발생 원리라고 썼고요. 첫 번째는 다일러턴시와 입자 간의 분리결합, 그리고 간극수압의 변화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죠. 액상화의 판정 방법이라고 썼고, 간의 예측법과 그리고 상세 예측법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 그래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액상화 방지 대책이고요. 액상화 방지 대책은 입도 분량을 개선하는 방법과 느슨모래에 대한 대책, 포화 상태의 개선 대책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술한 것을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 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에서는 전제 조건, 물어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 줄씩 할애를 해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첫 번째 장 엑스트라는 액상화의 발생 원리라고 썼습니다. 발생 원리에 요 다입간을 쓰셔도 되고, 혹은 액상화의 영향인자 또는 더하기가 아니고 OR이죠. 또는 액상화의 판정 대상 집안, 액상화 검토 대상 집안, 혹은 검토 제외 집안, 이런 엑스트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액상화 판정 방법 해서 간이 예측법과 상세 예측법 내용이 써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공부량과 비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방지 대책해서 입도 분량 개선 대책과 요러요러한 큰 흐름을 잡아서 기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적절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3교시 6번까지 봤고요. 이걸로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